안녕하십니까? 예, 장원구라고 합니다. 제가 한 석 달 반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파 아메리카와 그 유로를 그 한준희 의원님과 함께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달 반 정도 제 개인 사정으로 여기 출연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기회를 주신 그 운영진과 또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보고 오시죠. 오늘 주제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클린스만호와 홍명보호의 비교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저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 사감을 일체 넣지 않겠습니다. 경기 분석, 스탯, 결과 어떤 식으로 흘러왔나, 요것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클린스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홍명보 감독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일체 감정은 저는 저도 호불호는 있습니다만 이 방송에서는 일체 제가 그걸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클린스만이 더 좋다 싫다, 홍명보 감독이 더 좋다 싫다, 아니면 둘 다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와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여러분의 의견이 옳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옳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순전히 기록에 의해서만, 또 경기 운영, 또 비디오 분석 요거에 의해서만 두 감독을, 또 두 감독의 팀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에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오른쪽에 홍명보호 월드컵 3차 예선, 이렇게 이제 슈팅 위치와 득점 위치를 표시했는데, 그래픽의 하단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요르단,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이 4경기를 분석을 했고요. 오른쪽에는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렇게 4경기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때 6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4경기를 추출했느냐? 경기 숫자를 맞춰서 비교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맞춘 거예요. 한쪽은 6경기, 한쪽은 4경기를 하면은 당연히 6경기 쪽이 그림이 꽉 차겠죠. 그래서 4경기를 맞췄습니다. 그럼 4경기를 어떻게 추출을 했느냐? 요거 굉장히 제가 주의를 했는데요. 먼저 홍명보호가 상대했던 팀 중에 제일 약한 팀이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아시안컵에서 일단 그에 대칭하는 팀으로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때 요르단과 2경기를 치렀는데 2경기예요. 한 경기는 2대1로 비겼고 한 경기는 0대2로 졌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표집을 하기 위해서 2대2로 비긴 경기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만약에 0대2로 완패한 경기를 넣었다면 왼쪽 클린스만호 아시안컵 기록이 좀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대2로 비긴 요르단전을 왼쪽에다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경기씩 똑같이 추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공평하게 점 찍히는 개수가 왜곡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팀은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잘 좀 심사숙고해서 선별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경기장의 위쪽은 우리 대한민국이 공격을 한 것이고요, 경기장 하단 아래쪽은 우리가 수비를 한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공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시안컵 때와 월드컵 3차 예선 페널티 박스 외곽에 중장거리 슈팅 지역을 보면 월드컵 예선 때가 아시안컵 때보다 훨씬 좌우폭을 넓게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안컵 때는 골 에어리어 근처에서 슈팅이 많이 나왔어요. 월드컵 3차 예선 때는 골 에어리어에서는 거의 슈팅이 나오질 않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시안컵 때는 첫째, 롱볼에 의해서 롱볼 공격으로 단순한 공격 패턴을 가져감으로써 박스 안에서 좀 슈팅 횟수가 많았고요.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보시면 좌우폭이 좁아요. 저것은 슈팅의 레인지가 한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월드컵 3차에서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좌우폭이 더 넓어요. 좌우폭을 넓게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그라운드를 왼쪽 하프 스페이스, 가운데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렇게 세로로 나눴을 때 5개로 나누죠. 클린스만호는
아예 그냥 중앙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롱볼 게임을 하거나 측면 돌파를 많이 했지만 거기서 효율적인 슈팅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에서의 공격 스타일은 좌우폭을 넓게 활용을 하고요. 그 상대 수비가 밀집을 했을 때 임기응변을 좀 더 잘했다. 이런 결과가 이 그래픽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 수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비교를 해보세요. 아크 부분 있죠? 그 페널티 박스 사각형이 있고 그 위에 반원 있죠? 그 아크 부분에 아시안컵 때는 슈팅을 많이 허용했어요. 그 근처에서. 홍명보 감독의 월드컵 3차에서는 그 아크 부근에서는 슈팅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박스 외곽에서 가장 무서운 슈팅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저 지점입니다. 거기가 지금 보시면은 그 좀 많이 비어 있죠. 그것은 수비 조직력에서, 그러니까 아시안컵 때 우리 수비 조직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그 아크 부근에서 슈팅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월드컵 3차 예선 때는 그 부분에서 슈팅을 많이 허용을 하지 않았고요. 골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제 6야드죠. 골 에어리어 부근에서도 월드컵 3차에서는 거의 슈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시안컵 4경기 동안에는 저기서 한 7, 8차례 슈팅을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한 골도 먹었고요. 저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상대의 세트 플레이 또는 코너킥에서 허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홍명보 감독이 현재 지휘하는 아시아 월드컵 예선 그 3차 예선에서는 저 부근에서 제대로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격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좌우폭을 좀 폭넓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또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에서 다시 하프 스페이스로, 그 다시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쪽 라인으로, 이 옮겨가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홍명보가 클린스만호보다는 좋았다. 이걸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공격 패턴과 수비 패턴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픈 플레이는 지공,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오픈 플레이고, 패스트 브레이크 또는 카운터 어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속공, 역습, 이제 코너킥, 세트피스, 다이렉트 프리킥, 페널티킥 이렇게 있죠. 저기서 세트피스는 좀 좁은 의미의 세트피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트피스는 코너킥이나 다이렉트 프리킥도 세트피스의 넓은 범위에서는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는 구분을 했어요. 여기서 세트피스는 간접 프리킥 또는 스로인 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걸 세트피스로 좀 좁은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격 패턴을 비교를 해볼게요. 클린스만호는 그 4경기 동안 총 55번의 슈팅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오픈 플레이 지공 상태에서 68% 40회, 그 다음에 속공에서 2회, 코너킥으로 10회, 다이렉트 프리킥으로 4회, 페널티킥으로 3회에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홍명보호 4경기에서는 오픈플레이 지공으로 33회, 속공 7회, 코너킥 5회, 다이렉트 프리킥 3회 이렇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패스트 브레이크, 속공이죠. 지금 현재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에 비해서 속공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속공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홍명보호가 클린스만호보다 좀 공격의 다양성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지금 그 슈팅 수가 59대 48, 4경기 똑같이 비교했을 때 59대 48 뭐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클린스만호의 4경기 제가 추출한 것 중에 말레이시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슈팅을 한국팀 대표팀이 18개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전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슈팅 횟수가 좀 많이 좀 과표집된 거, 그건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 월드컵 예선에 출전하고 있는 대표팀이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클린스만호에 비해서 공격의 다양성, 특히 이 속공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비 패턴을 한번 보실게요.
클린스만호는 4경기 동안 34번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을 했고요. 홍명보호는 4경기 동안 36번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패스트 브레이크, 속공입니다. 클린스만호는 상대에게 4경기 동안에 6번 속공을 허용해서 슈팅을 내줬고요. 홍명보호는 단 한 번밖에 속공 슈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 모두 홍명보호가 클린스만호보다 속공을 더 많이 하고 상대에게 속공을 허용한 횟수는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아시안컵 때 요르단한테 한번 당한 거를 한번 잘 복기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속공에 대해서 취약한 그 팀이었나 그때 바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상대의 속공에 대한 대비 이거를 가장 철저히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홍명보가 다 좋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비 패턴 홍명보호의 세트피스를 보세요. 5개를 허용을 했고 클린스만호는 3개. 5대3 별 차이 없지 않나요? 근데 여기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홍명보호가 세트피스로 5번 슈팅을 허용한 것 중에 4개가 스로인에서 나왔어요. 간접 프리킥이 아니에요. 스로인. 그러니까 터치라인 밖에 손으로 던져주면 다른 볼 리시버가 받아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올라간 플레이어인데 거기서 저렇게 슈팅까지 허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저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측면 수비수들 아니면 측면 미드필더들이 좀 방심한 게 아닌가. 요거는 사실은 주지 않거나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그 스로인으로 그 슈팅까지 허용을 하는 그 경우가 많았다는 거는 좀 매우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벌어질 남은 예선 경기가 6경기 남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측면 미드필더나 풀백들이 상대 스로인에서 이어지는 2차 공격 거기서 이제 크로스나 롱볼이 올라오는 거 요걸 좀 철저히 막아서 하여튼 간접 프리킥에 의해서 킥을 주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바로 킥을 하면 되니까. 근데 스로인에서 이어져가지고 슈팅까지 이어진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수비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경기에서 나온 저 부분, 스로인에 의해서 그 슈팅까지 이어지는 부분, 요 부분은 좀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그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 포진도를 그려봤는데 이게 100% 맞다 장담 못합니다. 반드시 변화는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대충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4-2-3-1 포메이션을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이건 제가 예상을 해본 거고요. 시청하시는 분께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또 베스트 11 또 형태가 다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생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테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골키퍼 조현우,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에 이명재와 서령우, 이제 센터백에 김민재, 조유민. 정성현이 나올 수 있겠는데 저는 김민재, 조유민이 나올 것 같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 그리고 중앙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는 이제 황인범,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 그리고 레프트윙은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회복할지는 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홍 감독이 뽑았기 때문에 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1차전은 걸르더라도 2차전에도 뛸 수 있으니까 일단 손흥민 선수 넣어놨고요. 오른쪽에 이강인, 그리고 이제 센터포드는 첫 경기는 주민규, 두 번째 경기는 오세훈. 지금 홍명보 감독 패턴이 꼭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주민규, 오세훈 이렇게 기용하고 오현규는 또 이제 조커를 기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짜봤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선수들이 있어요. 일단 골키퍼 봅시다. 골키퍼 조현우는 부동의 선발이지만 김경민, 이창근 세 선수들이 가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김승규 선수가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대표팀 넘버원이었는데 지금 부상으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뛰지는 못하고 있죠. 이러다가 혹시 월드컵 못 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김승규 선수가 하루빨리 정상 컨디션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현우 선수의
선수에게 도전장을 김경민 선수나 이창근 골키퍼가 도전장을 내밀기는 쉽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게 뭐 무슨 평가전도 아니고 우리 한국 축구에 4월이 걸린 그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뭐 조현우 선수가 뭐 선발이 되겠고, 조효민, 정승현 선수의 경쟁 구도가 사실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두 선수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김재 선수와 조효민 선수가 그동안 한 두어 경기 호흡 맞춘 게 잘 맞아서 뭐 이대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왼쪽에 이명재, 오른쪽에 서령우, 이렇게 제가 일단 주전 예상은 해놨는데, 혹시 뭐 이제 뭐 이명재 선수가 어떤 뭐 비상시에는 서령우 선수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요번에 새로 뽑힌 이태석, 이기혁, 이 선수들도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선수들이에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홍 감독도 그 감독직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둔 게 풀백 자원을 빨리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달 그 이라크 요르단과의 2연전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죠. 이명재, 서령우 선수가 이제 뭐 주전으로 자리를 굳히는 것 같고, 이태석, 이기혁, 또 황무기 선수도 뭐 굉장히 그 자질이 충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명재, 서령우 선수가 비상사태가 생기면 언제든지 백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박용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설 테고, 백승호 선수가 다시 또 선발이 됐고요. 김봉수 선수가 이번에 뽑혔는데, 한번 저는 김봉수 선수가 김천 상무 소속이죠. 처음 뽑혔는데 저는 이 선수도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뭐 상당히 그 대표팀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가 아닐까 기대를 해봐요. 물론 박용우 선수의 어떤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뭐 주전 자리를 위협하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선발은 잘 된 것 같고, 이제 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황인범 선수 부동이죠. 홍현석 선수는 뭐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황인범 선발, 또 홍현석 백업, 이 구도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프트윙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흥민 선수의 그 몸 상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은 뭐 소집이 돼 봐야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는데, 글쎄요, 뭐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하프타임만 뛸지, 아니면 1차전은 걸르고 2차전에 나올지, 그건 우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선수의 건강이 제일 최우선이니까 선수의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대표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전 찾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못 뛰면 배준호 선수가 뛸 수도 있고, 뭐 번갈아 가면서 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레프트 윙 쪽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아요. 더군다나 황희찬 선수 이번에 뽑히진 않았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뎁스가 깊은 포지션이 레프트 윙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윙은 이제 이강인, 이현주 선수. 자, 이현주 선수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하노버 소속이죠, 독일. 나이 이제 21살 아주 어린 선수인데 재능이 많고 개인기가 좋고 아주 영리합니다. 물론 그 포지션에 이강인 선수라는 큰 산이 있어서 출전하기 쉽진 않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우리가 한 두세 골 차로 앞서고 있는데 한 10분 남았다. 그때 한번 이현주 선수를 한번 이렇게 경험 삼아서 뭐 그라운드에 내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대표팀에서 이재성 선수가 아주 정말 큰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 대표팀 10번답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정우영 선수인데, 정우영 선수가 오랜만에 대표팀에 발탁이 됐어요. 사실은 그동안 좀 대표팀에 좀 멀리 있어가지고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팀에 복귀를 했고, 정우영 선수야말로 그야말로 멀티 포지션 플레이어입니다. 뭐 공미, 윙, 센터포드,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그 2선, 3선 어디서든지 활약을 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2선 라인이 그 아시아 최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시아에서는 2선 공격에 관한 한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사실은 끼어들기 쉽진 않습니다만, 조커로서, 경기 후반에 투입될 조커로서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선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이 정우영 선수 복귀한 것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전방에 주민기, 오세훈, 오현규 이렇게 있는데, 주민기 선수 흔히 말하는 이 파워 넘치는 등딱 플레이, 오세훈 선수의 고공 플레이, 그리고 오현규 선수의 다이나믹하고 폭넓은 움직임, 이 세 선수가 사실은 특장점이 다 따로 있어요. 이상적으로 센터포워드 진영을 잘 뽑았는데,
일단은 주민기 선수가 첫 경기,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두 번째 경기, 여태까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홍 감독이 주민기 선수를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 경기에서 일단은 선발은 주민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클린스만호와 홍명보호의 간단한 비교,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발표한 선수 명단을 토대로 한번 예상 베스트 11 및 백업 멤버들의 위치를 한번 포진을 시켜봤어요. 좀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차이. 첫째, 홍명보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보다는 전술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홍명보 감독을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비교하는 거예요. 단순히.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 역대 대표팀 감독 중에 최악의 감독이었다고 하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클린스만보다 못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 어떤 전술이나 숫자, 스탯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격의 좀 어떤 전술은 좀 더 다양해졌고요. 수비 조직력도 더 좋아진 게 맞습니다. 특히 속공 전개, 그 다음에 상대 팀의 속공을 차단하는 능력, 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홍명보의 약점은 스로인 공격에서, 스로인 세트피스에서 슈팅을 너무 많이 허용했다. 스로인으로 그렇게 슈팅을 많이 허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요 부분은 어떤 전술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풀백, 또 측면 미드필더들의 어떤 좀 집중, 이건 좀 집중을 하면은 조금 그건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슈팅 찬스를 주면 안 된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새로운 선수들 발굴. 이게 클린스만과 홍명보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준호, 뭐 서령우, 이명재 이런 선수들이 뽑혔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유럽에 그 코치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국내 K리그 하는데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동영상이나 보고, 그다음 코치들 의견 들어서 그냥 대충 하고, 이런 그 스타일로 팀을 운영을 했는데, 좀 그건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홍명보 감독이 그 외국 감독에 비해서 뭐 부족한 점도 많지만 유리한 점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국내 선수를 잘 볼 수 있다. 특히 수비수를 뽑는 데는 국내 감독들이 외국 감독보다는 확실히 본능이 있는 게, 계속해서 평생을, 아니면 수년 동안 그 선수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런 와중에 특히 이제 수비수들은 TV 화면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비수를 뽑을 때는 반드시 경기장에 가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홍명보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에게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훈련 시간, 경기 시간 외에는 일체 개인적인 문제를 타치를 안 했어요. 그거는 과거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체 타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숙소나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외국 감독이 훨씬 좋죠. 외국 감독이 됐건 한국 감독이 됐건 그 선수들이 뭐 감독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비교했을 때 홍명보 감독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장 11월 달에 쿠웨이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원정이라도 최소한 1승 1무, 이건 마지노선이에요. 2승을 거둬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바닥으로 떨어져도 1승 1무 이상은 거둬줘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2패를 하거나 1무 1패를 한다? 그 홍명보 감독 그거는 거취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11월 달에 이 두 경기가 홍명보 체제로 2026 월드컵까지 가느냐, 아니면 다시 감독 문제를 논의해야 되느냐, 이 성적에 달려 있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정 경기에서 2승 아니면 최소 그냥 미니멈 1승 1무 이상은 해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11월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우리와 맞붙는 쿠웨이트와 이 팔레스타인,
이 팀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뭐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요즘은 또 이 저 외국 경기도 많이 중계해 주기 때문에 그 팀들의 경기를 보셔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어느 정도는 다 쿠웨이트나 팔레스타인의 전력에 대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어차피 또 우리랑 제일 첫 경기 때 붙었잖아요. 3차 예선. 네, 근데 쿠웨이트는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3무 1패. 당초 이 조에서 꼴찌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르단하고 1대1로 비겼죠. 그 다음에 강팀 이라크하고도 0대0으로 비겼어요. 근데 이제 오만하고 할 때는 수비 실수가 몇 번 나오면서 4대0으로 크게 져서 좀 오게 튀었는데 또 팔레스타인과 다시 2대1로 비겼고요. 월드컵 본선 진출이 가능한 2위권에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이 팀을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요. 최고 공격수라는 유세프 나세르 선수가 3골을 넣었고요. 또 센터백 콤비인 그 칼레드 이브라임 그리고 파카드 알 하제리 이 선수들이 오만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는 뭐 굉장히 특히 그 이라크전에서 매우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전력적으로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나세르 선수를 어떻게 묶느냐, 칼레드 이브라임이 리드하는 수비진 어떻게 뚫느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현재까지 4경기 치러서 2무 2패예요. 대한민국과의 첫 경기에 0대0으로 비겼고 요르단에 1대3으로 졌고 이라크에 0대1로 졌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쿠웨이트랑 2대2로 비겼습니다. 이 팀은 흔히 말하는 도깨비 팀이에요. 사실은 딱히 뭐 크게 내세울 장점은 없는데 뭔가 좀 끈끈하고 이상하게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예선전에서 현재까지 2골을 넣고 있는 그 웨삼 아부알리 선수 그리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인 그 자이드 쿤바로 이러한 선수들의 공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묶을 것이냐 그리고 그 이 팀에서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 이제 중앙 미드필더 오다이 카루보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그 공수 조율을 하면서 또 공격에도 가담하고 전체적으로 그 팀 플레이를 리드를 하면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 이런 것도 홍명보 감독이 좀 잘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11월 달에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전은 한국의 월드컵 출전 여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또 더 나아가서 홍명보 감독의 이제 그 홍명보 감독으로 2026년 미국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속 가느냐, 요거 여부도 걸려 있어요. 저는 뭐 어쨌든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11월에도 2승을 거둬서 좀 이제 남은 경기 편하게 좀 지켜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클린스만 호와 홍명보 호의 어떤 기록을 통한 비교 분석, 그 다음에 발표된 명단으로 우리 대표팀 포진도도 예상을 해봤고요.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